뭐야, 3억을 모두 옮기라고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10살짜리 초등학생이 할아버지의 3억 원을 지켜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70세 강태식 할아버지와 10살 손자 민준이가 살고 있죠. 아침 7시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민준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겠다.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 속에서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네,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민준이는 씻고 나와 식탁에 앉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상,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많이 먹어라. 학교 가서 힘들 텐데. 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듭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8년 전 사진이죠. 젊은 부부와 5살 민준이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입니다. 8년 전 어느 겨울날 빗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민준이 아빠와 엄마는 그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때부터 할아버지 혼자서 손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5살짜리 아이를 키운다는 건.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야지.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씩씩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죠.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며 인사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네. 문이 닫힙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십니다. 벌써 10살이구나. 시간 참 빠르네. 할아버지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꺼내봅니다. 낡은 통장.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있죠. 통장 잔액 3억 원. 할아버지는 평생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 빼고는 다 저축하셨죠. 민준이 대학 갈 때 쓰라고.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새 옷 한 벌 안 사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오직 손자를 위해 모으고 또 모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통장을 소중히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치십니다. 신문을 보다가 할아버지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회면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70대 노인 전화 사기로 2억 1억. 할아버지가 기사를 자세히 읽으십니다. 검사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속였죠. 겁에 질린 노인은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2억 원이 날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참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노인들한테 이런 짓을 하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생각하십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조심하니까. 오후 3시 학교가 끝나고
민준이가 집에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왔구나. 오늘 학교 재미있었니? 네.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민준이가 시험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역시 우리 민준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하니. 할아버지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작년에 사주신 거죠.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민준이는 컴퓨터를 잘 다룹니다. 학교에서 컴퓨터 동아리 회장도 맡고 있죠. 프로그래밍도 조금 할 줄 압니다. 같은 반 친구들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똑똑한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해. 민준이는 할아버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저녁 6시.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민준아, 오늘 뭐 먹고 싶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십니다. 민준이는 식탁을 닦고 그릇을 꺼냅니다. 둘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잠시 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죠. 자, 다 됐다. 먹자. 와, 맛있겠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오늘 신문에서 무서운 기사를 봤다. 무슨 기사요? 전화 사기라는 게 있더구나. 나쁜 사람들이 검사나 경찰 흉내를 내면서 노인들을 속인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네, 목소리로 사람을 낚는 사기예요.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감탄하십니다. 역시 우리 민준이는 뭐든지 다 아네. 할아버지, 그런 전화 오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바로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가 조심할게.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이상한 전화 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십니다. 그래, 그럴게.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 지켜주는구나. 당연하죠.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민준이가 물기를 닦습니다. 둘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어깨에 주물러 드릴까요? 아이고, 우리 손자 효자네. 고맙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민준이가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 덕분에 산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밤 9시,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방에서 책을 읽으십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입니다. 민준이가 숙제를 다 끝내고 할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숙제 다 했어요. 이제 자야겠어요. 그래, 잘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도 일찍 주무세요. 그래, 할아버지도 곧 잘게.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책상 서랍을 엽니다.
거기에는 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가 일기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엄마, 아빠, 제가 할아버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이는 매일 밤 부모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녁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사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 잘 지킬게요. 일기를 다 쓰고 민준이가 불을 끕니다. 엄마, 아빠 잘 자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할아버지도 불을 끄고 주무십니다. 오늘도 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조용한 집에 곧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보셨던 신문 기사, 그 기사는 예고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집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멀리 서울 어느 낡은 건물, 어두운 방 하나, 거기에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습니다. 남자 몇 명이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죠. 그들은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여보세요, 검찰청입니다.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벽에는 명단이 붙어 있습니다. 수원시에 사는 노인들 명단. 그 명단 중간에 강태식 73세, 영통구,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기단 두목 박성호가 그 이름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이 사람이다. 은퇴한 선생님이니까 돈 좀 있을 거야. 옆에 있던 여자 최유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 걸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그들은 웃습니다. 나쁜 웃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번 목표는 다른 노인들과 다르다는 걸. 이 집에는 10살짜리 천재 손자가 있다는 걸.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지킬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할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올 겁니다. 그 전화가 이 평화로운 집을 뒤흔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화는 사기꾼들에게 큰 실수가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아버지의 3억 원은 무사할까요?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계십니다. 평소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곧 깨지게 됩니다. 오전 11시,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립니다.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입니다. 강태식 선생님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김민수 검사입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십니다. 검찰청이라니.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검찰청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요?
할아버지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명의로 불법 대포 통장이 7개나 만들어졌습니다. 대포 통장이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황급히 말씀하십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누군가 선생님 신분증을 도용했어요. 신분증을 도용했다고요? 네. 그 통장들로 지금 5억 원이 넘는 돈이 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5억이요? 피해자가 벌써 3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한숨을 쉽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일단 선생님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제 재산이요? 네. 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선생님 통장이 전부 동결됩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십니다. 통장이 동결된다니. 그럼 민준이 대학 갈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결이요? 그럼 제 돈을 못 쓰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못 쓰게 된다니. 남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임시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계좌요? 네. 거기로 옮겨놓으면 범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아버지는 혼란스럽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검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은행이요? 지금 바로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1시간 안에 안 하시면 통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옮겨야 하나요? 선생님 통장에 있는 전액입니다. 3억 원 맞으시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제 통장 잔액을 알죠? 어떻게 그걸? 남자가 빠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검찰청입니다. 선생님 금융 정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겠죠. 검찰청이니까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계속 통화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은행 가실 준비하세요. 할아버지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방으로 가십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끼우기도 힘듭니다. 선생님, 지갑은 챙기셨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남자가 묻습니다. 아,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랍을 뒤지십니다. 지갑이 어디 갔죠? 평소 같으면 금방 찾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손이 떨리고 정신이 없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민준이 목소리입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십니다. 민준이가 벌써 왔다고요? 오늘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일찍 끝난다고 했었죠. 할아버지가 그걸 까맣게 잊고 계셨습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봅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계시죠.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계십니다. 민준이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고 손을 흔드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죠. 하지만 민준이는 안심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옆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전화 내용을 들어봅니다.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지금 준비 다 되셨습니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십시오. 제가 계속 통화하면서 안내하겠습니다. 민준이가 전화 내용을 듣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났습니다. 지난달에 경찰관 아저씨가 학교에 오셨었죠. 전화 사기 예방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검사나 경찰이 전화로 돈 이야기하는 법 없습니다. 안전계좌 같은 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민준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거 사기예요. 할아버지가 지금 사기꾼한테 속고 계신 거예요. 민준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떡하죠?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죠? 민준이가 재빨리 생각합니다. 아, 맞다. 종이에 써서 보여드리면 돼요. 민준이가 조용히 책상으로 갑니다. 종이와 펜을 꺼냅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씁니다. 할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민준이가 종이를 들고 할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종이를 보십니다. 눈이 커지십니다. 사기라고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저만 믿으세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바라봅니다. 민준이 눈빛이 진지합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민준이가 또 씁니다. 계속 전화하세요. 시간 끌어주세요.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할게요. 할아버지가 이해하셨다는 표시로 엄지를 치켜 세우십니다.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받으십니다. 이제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속는 척 해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움직임이 느립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천천히 말씀하십니다. 빨리 좀 하십시오. 전화 너머 남자가 초조해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가 시간을 끕니다. 방에서는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112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저기요. 신고할 게 있어요. 민준이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전화 사기 당하고 계세요. 전화를 받던 경찰관이 잠시 멈칫합니다. 어린아이 목소리입니다. 꼬마야, 장난 전화하면 안 돼. 장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검사라는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3억 원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3억 원? 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제가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으신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지금 어디 사니?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입니다. 주소는? 민준이가 정확하게 주소를 말합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강태식이요. 73이세요. 사기꾼 전화번호는? 민준이가 할아버지 전화기 화면을 봅니다. 발신번호가 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예요. 잠깐만요. 민준이가 번호를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경찰관이 감탄합니다. 이 아이 정말 침착하네요. 알았어. 지금 바로 출동할게. 할아버지한테 최대한 시간 끌라고 해.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어디 뒀더라. 할아버지가 일부러 느릿느릿 말씀하십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가 화를 냅니다. 선생님, 빨리 좀 하세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민준이가 할아버지께 종이를 보여드립니다. 경찰 아저씨가 곧 와요. 조금만 더 시간 끌어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받으십니다. 은행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30분이요? 택시 타세요. 택시요? 제가 택시 타본 지 오래됐는데. 할아버지가 또 시간을 끕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있죠. 빨리 경찰 아저씨가 왔으면 좋겠어요. 시계를 봅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갑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전화를 받으십니다. 지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열쇠를 못 찾겠네요. 선생님, 열쇠는 나중에 찾으시고 일단 나가세요. 남자가 점점 초조해합니다. 아니, 문을 잠가야죠. 요즘 도둑도 많다던데. 할아버지의 연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웃습니다. 할아버지,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전화 너머 남자가 짜증을 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네요. 몸 상태요? 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못 걷겠어요. 할아버지가 기침도 하십니다. 에헴. 정말 아픈 사람처럼 들립니다. 남자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천천히라도 가세요. 계속 전화하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창문 밖을 봅니다. 아직 경찰차가 안 보입니다. 민준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윙.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창밖을 보니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왔어요. 경찰 아저씨가 왔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께 종이를 보여드립니다. 경찰 아저씨 왔어요.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준이가 문을 엽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습니다. 강태식 어르신 댁 맞으시죠? 네, 저희 집이에요. 민준이가 경찰관들을 안으로 모십니다. 경찰관들이 할아버지를 봅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경찰관 1명이 다가갑니다. 손을 내밀어 전화기를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건네주십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 수원 영통지구대 경찰입니다. 뚝.
전화가 끊어집니다. 경찰관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역시 사기꾼들이네요. 경찰이라니까 바로 끊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저앉으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고,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부축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끌어안으십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 덕분에 살았구나.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3억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대학 갈 돈을, 평생 모은 돈을. 경찰관이 민준이를 보며 말합니다. 내가 신고한 학생이구나? 네. 정말 잘했어. 침착하게 정확히 신고해줘서 고마워. 경찰관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너 몇 살이니? 10살이요. 10살에 이렇게 침착할 수가. 대단한데? 다른 경찰관이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요즘 이런 전화 사기가 정말 많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설마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당하시는 겁니다. 경찰관이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립니다. 검사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안전계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십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거든요. 경찰관이 메모를 합니다. 어르신, 사기꾼 전화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알아요. 아까 적어뒀어요. 민준이가 종이를 건네줍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이 감탄합니다. 이 학생 정말 똑똑하네요. 우리 경찰서 와서 일할래? 민준이가 웃습니다. 경찰관이 말합니다. 이 번호 본청에 보내서 추적하겠습니다. 이 사기꾼들 꼭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십니다. 경찰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이제 집안에는 할아버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십니다. 아직도 손이 떨리십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민준이가 부엌에 가서 물을 따라옵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십니다. 조금 진정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보십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할아버지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런 사기에 속을 뻔했잖니. 민준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내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3억 원을 다 잃을 뻔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아, 너 대학 갈 돈을.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할 뻔했어.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만 무사하시면 돼요. 돈은 나중에 또 모으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또 납니다. 이 착한 녀석?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꼭 안으십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운이 좋아. 너 같은 손자가 있어서. 민준이도 할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해요. 둘은 한참 동안 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넘겼습니다. 할아버지의 3억 원은 안전합니다. 민준이 덕분에.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말했죠. 이 사기꾼들 꼭 잡겠습니다. 과연 경찰은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준이는 이 사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죠. 사기꾼들이 또 전화하면 어떡하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속고 계시는 거 아닐까? 민준이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안 됐죠. 머릿속에는 어제 일만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컴퓨터를 켰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전화 사기 신고. 검색 결과가 쭉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전화 사기 피해가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피해액이 수천억 원이래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하신다고 합니다. 민준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만 위험한 게 아니구나. 민준이는 더 검색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죠. 거기에 신고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메모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왔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어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번호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준이는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 번호로 사기 전화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번호 때문에 돈을 잃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였습니다. 민준이는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죠.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자. 네, 할아버지. 금방 갈게요. 민준이는 파일을 저장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조사를 좀 했어요. 조사? 네. 어제 그 사기꾼들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민준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만 찾아봤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 것,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해야겠구나. 제가 모은 자료를 드릴게요. 고맙다, 민준아. 그날 밤, 민준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기꾼 전화번호, 피해 사례, 신고 방법, 모두 문서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USB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이걸 드려야지. 민준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영통지구대. 그저께 출동했던 경찰관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르신,
그리고 우리 영웅 학생,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사기꾼들에 대해서요.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료요? 민준이가 USB를 꺼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같은 번호로 피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학생이 혼자 다 조사한 거예요? 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파일을 쭉 봤습니다.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었어요. 날짜별로, 피해 내용별로. 대단한데요?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찰관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본청 사이버 수사대에 보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민준이가 흔쾌히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자분이 정말 똑똑하시네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준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요.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학생, 나중에 커서 경찰하면 어때요? 딱 경찰감이에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응? 사기꾼들이 잡혀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잡힐 때까지 계속 도울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식 어르신 댁 맞으시죠? 영통 지구대 이정훈입니다. 할아버지가 안도하셨습니다. 지난번 그 경찰관이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그 사기단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민준이도 귀를 쫑긋 세웠죠. 민준 학생이 모아준 자료가 큰 도움이 됐어요. 본청에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새벽에 급습해서 사기꾼들 7명 전부 체포했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데요? 그 사기단이 최근 3개월 동안 580명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할아버지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80명이요? 네. 그 중에서 120명이 실제로 돈을 빼앗겼어요. 총 43억 원입니다. 43억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돈을 다 돌려드릴 수 있게 됐어요. 사기꾼들 계좌를 찾아서 동결시켰거든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준 학생 덕분에 12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민준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야. 학생이 모아준 자료가 결정적이었어. 고마워.
민준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는다니. 내일 시간 되시면 경찰서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민준 학생한테 표창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표창장이요? 네. 경찰서장님이 직접 주신대요. 민준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야. 학생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으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너 하나만 지킨 게 아니라 120명을 지켰구나.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도 울컥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 그런데 내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했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함께 지켰어요. 제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죠? 민준이는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엄마, 아빠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관들, 기자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민준이를 보러 온 거죠. 경찰서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강민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준이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긴장됐죠. 경찰서장님이 표창장을 읽으셨습니다. 강민준 학생은 할아버지가 전화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단 검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120명의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강민준 학생의 용기와 지혜를 높이 평가하여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크게 박수를 치셨죠. 경찰서장님이 민준이에게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학생, 정말 잘했어요.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입니다. 민준이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준 학생,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라고.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으셨죠. 민준아.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배웠어. 할아버지는 겁이 많아서 전화 한 통에 그렇게 떨었는데 너는 10살인데도 침착하게 나쁜 사람들한테 맞섰잖니.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을 기자들이 사진 찍었습니다. 참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동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지난달에 이상한 전화 받았거든. 그때 내 이야기 듣고 바로 끊었어.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다른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민준이 같은 아이가 있어서 든든하네. 민준이는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민준이 손을 잡고 걸으셨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정말요? 그럼 김치찌개요. 또 김치찌개야?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특별히 맛있게 끓여줄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민준이는 표창장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그리고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상 받았어요. 할아버지를 지켰어요. 민준이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준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할아버지 잘 지킬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녁 식사 시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민준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둘은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할아버지는 안전하고 사기꾼들은 잡혔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전히 위험하잖아. 제가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표창식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사기꾼들은 잡혔지만 또 다른 사기꾼들이 있을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당하실 수도 있어. 민준이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빈 문서가 떠 있었죠. 민준이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사기 예방법.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용을 적어 내려갔죠. 첫째, 검사나 경찰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안전계좌 같은 건 없습니다. 셋째,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 경찰관 아저씨한테 들은 것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보기 좋게 만들었죠. 어르신들이 읽기 편하게 문서를 다 만들고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 뭔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궁금해 하셨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릴 전화 사기 예방법이요. 민준이가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읽어보셨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글씨도 크고 내용도 알기 쉽네. 이걸 복사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져다 드리자. 정말요? 민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경로당 회장님께 말씀드릴게.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문서를 50부 복사했죠. 그리고 동네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경로당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화투도 치시고 TV도 보고 계셨죠. 태식이 왔네. 그리고 민준이도.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번에 좋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자료? 경로당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전화 사기 예방법입니다. 민준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받아서 읽어보셨습니다. 오, 이거 좋네. 요즘 우리 동네에서도 이상한 전화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다른 어르신들께 문서를 나눠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씩 읽어보셨죠. 아이고, 이거 유용하네. 우리가 조심해야겠어. 민준이가 이걸 만들었다고? 기특하네. 어르신들이 민준이를 칭찬하셨습니다. 민준이는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지난주에 이상한 전화 받았거든. 어떤 전화요? 검찰청이라면서 통장을 옮기래. 근데 할머니가 민준이 이야기 들어서 바로 끊었어. 잘하셨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전화 왔어. 경찰이라면서. 근데 이상해서 112에 전화했더니 사기래. 맞아요. 이상하면 바로 112에 전화하셔야 해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거 복사해서 다른 경로당에도 나눠줘도 되겠니? 네, 얼마든지요. 민준이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동네 영웅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겠네. 할머니들이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민준이는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많은 사람이 생각만 하고 실천은 안 하거든. 근데 너는 직접 나서서 도왔잖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그래, 내가 할아버지 말을 잘 지켰구나.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왔구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너 때문에 사기단이 완전히 무너졌대. 완전히요? 민준이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잡힌 후에 다른 조직원들도 다 찾아냈대. 총 15명이나 되더라.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사기친 피해자가 580명이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80명이요? 응. 그 중에 120명이 실제로 돈을 빼앗겼고 총 43억 원이나 된대. 민준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43억 원.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돌려드릴 수 있게 됐대. 경찰이 사기꾼들 계좌를 다 찾아냈거든. 정말요? 응. 120명 전부 돈을 돌려받는데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으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120명을 구한 거야. 민준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0명. 모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겠죠.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 그분들이 돈을 돌려받는다니.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니? 그냥 기뻐서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의 신속한 신고로 대규모 전화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강민준 군은 할아버지가 전화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화면에 민준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표창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120명의 피해자가 총 43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 완전 유명인 됐네. 부끄러워요. 민준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동네를 걷다가 여러 사람이 민준이를 알아봤습니다. 저 아이 TV에 나온 아이 아니야? 맞아. 전화 사기꾼 잡은 아이. 대단하네, 정말. 사람들이 민준이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준이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진짜 대단해. 우리 반에 영웅이 있네. 선생님도 민준이를 칭찬하셨습니다. 강민준 학생,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반의 영광이에요. 민준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주일 후, 민준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모르는 할머니한테서 온 편지였죠. 민준이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민준 군에게, 저는 부산에 사는 70살 할머니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전화 사기를 당했어요. 2억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민준군 이야기를 봤어요. 민준군 덕분에 사기꾼들이 잡혔다고요. 그래서 저도 돈을 돌려받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군은 할머니의 영웅입니다. 하늘이 내린 천사예요. 할머니가 부산에서 민준군을 위해 기도할게요.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김순자 할머니 올림. 민준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옆에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잘한 거죠? 그럼 너는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편지가 여러 통 왔습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모두 돈을 돌려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 군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늘이 민준 군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편지들을 소중히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답장을 썼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배운 게 있어. 뭐요? 할아버지는 그동안 세상이 무섭다고만 생각했어.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셨습니다. 근데 너를 보니까 알겠더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구나. 할아버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 할아버지가 민준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키운 게 아니라 내가 할아버지를 가르쳐 준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밥만 먹여줬어. 근데 너는 할아버지한테 용기를 줬잖아.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저녁은 할아버지가 특별 요리해 줄게. 뭐 해주실 건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와, 좋아요.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둘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할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할아버지한테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안 계셔도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랑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할게요. 엄마, 아빠,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민준이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잘 자, 엄마. 잘 자, 아빠.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사기꾼들은 감옥에 갔고,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았고, 할아버지는 안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민준이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졌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죠.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가고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할아버지와 민준이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초대가 왔거든요. 전국 모범 시민 표창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긴장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떨려요. 괜찮아.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할아버지가 민준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큰 강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경찰관들, 기자들, 그리고 다른 수상자들.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표창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를 지킨 영웅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청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영웅이 있습니다. 강민준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민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 민준아. 민준이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찰청장님이 민준이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강민준 학생은 10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른보다 용감했습니다. 경찰청장님이 표창장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 사기를 당하는 순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수사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사기단이 검거됐고 120명이 43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청장님이 민준이에게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건네주셨죠. 민준 학생, 한 말씀 해주세요. 민준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예요. 민준이가 객석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가 이거 사기예요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바로 저를 믿어주셨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겁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평생 모은 3억 원이 날아갈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엄마 아빠예요. 8년 전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늙으셨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항상 웃으셨어요.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객석에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으셨죠. 민준아.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할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젊은 아빠처럼 못 놀아줘서.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둘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강당 밖에서 여러 사람이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민준아, 나 기억나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누구세요?
나는 부산에서 온 김순자 할머니야. 편지 보냈던 거 기억나니?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할머니. 그래, 맞아. 할머니가 너 보러 부산에서 왔어. 할머니가 민준이를 꼭 안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너 덕분에 돈 돌려받았어. 정말 고마워.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럼. 할머니 팔팔해. 너 보고 싶어서 기차 타고 왔어. 할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떴어. 겨울에 따뜻하게 입어. 민준이가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왔어. 너 덕분에 2억 원 돌려받았단다. 정말요? 그럼 그 돈으로 손자 대학 보낼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가 민준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1명, 2명, 3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모두 민준이 덕분에 돈을 돌려받은 분들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하늘이 내린 천사예요. 민준이는 계속 인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어지러울 정도였죠.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준이가 피곤해하니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이와 할아버지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좋은 일 한 거 맞죠? 그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건 기쁜 눈물이야. 너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거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믿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 할아버지, 이 냄새 뭐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아, 맞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놨지. 미역국이요? 왜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오늘이 민준이 생일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죠. 할아버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잊겠니? 할아버지가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제 사놨어. 우리 민준이 11살 됐네. 민준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으셨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민준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소원 빌어.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계속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초를 불었습니다. 후.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잘했어. 소원 빌었어? 네. 무슨 소원?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할아버지가 서랍을 여셨습니다. 은행 통장을 꺼내셨죠. 이거, 민준이가 통장을 봤습니다. 3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나중에 대학 갈 때 써.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너 주려고. 할아버지가 민준이 손에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알아. 근데 할아버지가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할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늙어서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했어. 할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를 지킬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가 너를 믿었을 때 우리가 함께 나쁜 사람들을 이겼잖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약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강해.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민준아.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 뭐가 되면 좋을까요? 글쎄, 너는 뭐가 되고 싶은데? 저는요. 민준이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네. 착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할아버지가 제 선생님이에요. 고맙다, 민준아. 설거지를 다 하고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표창식에서 민준이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10살 강민준 군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너 완전 유명인 됐네. 부끄러워요. 민준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강민준 군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화 사기 신고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민준아,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조심하게 됐네. 정말요? 그럼 내가 세상을 바꾼 거야. 민준이는 뿌듯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받은 표창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지난번 받은 표창장도 있었죠. 민준이는 부모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11살이 됐어요. 민준이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역국 끓여주시고 케이크도 사주셨어요. 엄마 아빠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 좋은 일도 했어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왔어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셨죠? 민준이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표창장도 받고 생일도 맞았다. 하지만 제일 기쁜 건 할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다. 할아버지는 내 영웅이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민준이는 일기를 다 쓰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이가 만든 전화사기 예방법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수칙. 민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 경찰한테 들은 것,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화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들도요. 내일 이걸 경로당에 가져다 드려야지. 민준이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옆방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잘 자거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민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민준이는 기대됐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준이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계속 민준이를 응원할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용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믿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112에 신고하세요. 안전계좌 같은 건 없습니다. 검사나 경찰은 전화로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니까요. 강민준 군과 강태식 할아버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랑으로 이어진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니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